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건축 관련 법규 강의 8강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같이 볼 내용은, 자,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와 관련된, 이 장이에요. 그래서, 자, 이 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주로 대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지가 우리가 대지를 전에 먼저 필지가 있었고, 이제 필지가 대지가 되려면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필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땅을 구획해 놓은 그런 기본 단위이고, 대지는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지가 대지가 되려면 몇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대지로서의 인정이 되고 건물을 축소할 수 있었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 이제 제5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장에서는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건물을 짓거나 또는 설계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 법으로서 우리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으로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는 없죠. 단지 우리가 법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축법의 기본 취지에 있었던 것처럼 안전이라든지 사람이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 안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전과 함께 또 쾌적한 삶을 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쾌적한 삶과 안전한 삶. 그리고 안전한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화재와 관련된 문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것까지도 소방법에서 소방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에서는, 자,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피해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그런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조와 피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또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밖으로 번지거나 옆으로 번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화와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5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안전이랑 또는 쾌적한 그런 조건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법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또는 제한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5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5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법규를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거나, 그 카테고리를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뒤죽박죽 섞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주로 안전과 쾌적한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랑 화재가 났을 때 피난이라든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다는 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나중에 반복 학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5장 먼저 1번 구조 내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구조 내력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건축물이, 자, 구조 내력이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중들이 발생합니다. 고정하중이라고 하는 건 건물 자중을 얘기하는 거고, 건물 자체를 얘기하고, 또 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사람들도 있고, 또 바람도 불고 지진 같은 것들이 위험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어떤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또는 대수선하거나 건축하거나 했을 때, 자, 하정의 안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라. 고주 안전에 대해서 확인하라 하는 내용이 기본 원칙이고, 자, 그러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러이러한 구조 계산을 요하는 구조 계산을
구조 계산에 의한 안전 확인을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건물들은 반드시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설계자로부터 받아서 누가 건축주는 설계할 당시에 이제 설계하시는 분, 그 건축사가 되겠죠. 그래서 건축주는 건축사 또는 설계 의뢰하는 사에게 자,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허가권자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제출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조 안전 확인서를 구조 계산을 하고 자, 구조 안전 계산 확인서를 받으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건물이 해당되냐면 웬만한 건물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보면 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다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층수가 2층인 경우에도 하나의 내용이죠. 목조 같은 경우는 3층일 수도 있고, 또 층수를 규제하지 않거나 그 높이로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의 높이가 됐을 때, 또는 처마 높이는 지붕 아래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가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면적이랑 높이랑 관계없이 구조 계산을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또 그냥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은 그냥 해라. 아파트, 다세주택, 다가구주택, 그냥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하라.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거의 모든 건물들에 해당이 되겠죠. 거의 모든 건물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뭐 축사라든가 뭐 이런 특정한 건물이 되겠죠. 안전하게 좀 받아라. 자, 그리고 그 밑에 것들도 보면은 뭐 이제 5,000몇 국가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 기정관, 또 뭐 여러 가지 도출된 구조라든지, 또 중요도 특 또는 일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다른 시행령이라든지 장관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따로 제시되는 그런 건물의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에 해당되거나 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구조 계산을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또 뭐 기타 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도 하라,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은 자, 요거는 좀 그거보다 조금 더 건물에 대한 규제가 좀 더 크죠. 6층이에요.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축물이고, 준다종 이전 건축물. 또 3층 이상인데 필로티 형식이, 보통 우리 다세대택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많이 짓죠. 그리고 지진구역, 뭐 이런. 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건물보다 조금 복잡하고 큰 건물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 계산에서 뭐 구조 확인서를 자출하는 걸 넘어서 자,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으라 하는 내용이에요. 구조기술사. 자, 구조기술사 관계기술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를 해라. 그래서 구조 확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건축물이고, 이런 건축물에는 6층 이상 특수구조물 이런 건축물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수구조물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경관이 20m 이상 되는 거, 아까 10m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조 계산만 하면 되지만, 자, 구조 기술사가 구조 계산을 직접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될 건축물은 20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거고, 또 내미길이라고 하는 건 캔틸레버라고 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에요.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보통 1m, 뭐 1.5m 정도 되면은 이렇게 안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3m 이상 나오게 되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술사의 협정을 받아라. 자, 그런 내용들이겠죠. 최근에 추가된 내용은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도 구조가 이제 기둥식 구조에서 벽식 구조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필로티 아래 1층에서 2층 넘어가는 부분이. 자, 이런 데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받아라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또 내진 능력을, 이런 내용들을 또 공개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위에 해당되는 건축물 다 보면 되겠죠. 2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아까 연면적 220의 건축물,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구조하면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에 3번부터 10번까지, 그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건물들은 뭐 내진 능력을 공개해라,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 부위별 제한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반자 높이가 있어요. 거실 반자라고 하는 건 천장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장 높이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채광과 환기를 우리가 법으로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으로서 제한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거죠. 거실 반장 높이가 낮으면 답답할 거니까. 자, 반장 높이도 어느 정도 높이 이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높이가 2.1m인 거죠. 모든 건축물들은 반장 높이를, 즉, 천장의 높이를 2.1m 이상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이를 규제를 하고 있고, 제한을 하고 있고요. 뭐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예를 좀 주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 관련된 내용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보니까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또는 종교시설이라든지 장례식장, 또 유흥주점, 뭐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일시에 모이고 뭐 이런 그런 건축물들이에요. 자, 이런 건축물 중에서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규모의 건축물을 한다면, 자, 반장 천장 높이는 4m 이상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코니, 우리가 뒷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노대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는 이쪽 부분은 2.7m 하면 된다. 하지만 저런 용도의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4m 이상 천장고를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뒤에 내용들이 있었고. 다시 앞으로 가면, 자, 그래서 좀 지울까요? 지워서. 그래서 4m 이상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 단, 자, 기계 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제 공기 조화 설비를 기계 설치해서 흡기구와 배기구가 있는 그런 장치 시설들을 있는 경우에는 천장고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외 없는 법 규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본 김에 뒤에 걸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반장 높이 같은 경우, 천장 높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경사진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가중 높이를 하는 겁니다. 이 면적을 구해서 전체 길이를 나눈 평균 면적, 이 반장 높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가 되겠죠. 가운데가 이쪽 중심 면적이니까, 평균 면적이 되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그래서 평균 경사진 높이는 가중 평균 높이로 계산을 하고, 자, 보 같은 게 있는 경우는 그 보 아래를, 하부를 천장 높이로 보겠다 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주택의 용도 볼까요? 주택의, 환기. 자, 환기라든가 채광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두는데, 자, 어떤 용도냐면, 자, 요거는 뭐 한 세트죠.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 병실, 숙박시설, 객실. 자,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잠을 자거나 오랫동안 이제 머무는 그런 장소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자, 채광이랑 환기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떡하겠네요. 그래서, 자, 어떻게, 그 면적을 어떻게 규제하냐면, 면적으로 규제하는데, 바닥 면적의 10%. 여기서는 거실이에요. 거실이라고 하는 화장실, 복도 이런 걸 빼고,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는 면적의 10분의 1, 바닥 면적이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제 창문은 10제곱미터 이상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거실 바닥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환기를 위한 창, 뭐 창 자체를 환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5제곱미터 이상, 100의 20분의 1, 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두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 뭐 기준 조명 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아까 했던 것처럼 기계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일단 또 방습 기준도 등장. 방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 방수라든가 또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예방하는 건데, 자, 방습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법으로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방습 및 내수 자료. 자, 목조 바닥, 목조층 같은 경우는 이제 목조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이렇게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바로 목조를 이렇게 목조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썩거나 수분때 습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결로라든지 뭐 썩거나 여러 내구성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45cm 이상 띄어서 이제 건축을 하라.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라, 그런 내용이고, 욕실이라든지 뭐 조리장이라든지 뭐 숙박시설 욕실 이런 부분들은 뭐 보통 화장실 같은 거, 화장실이라든지 뭐 조리시설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바닥에는 무조건 하고, 바닥에는 방습이랑 내수 재료를 쓰고, 그래서 방습이니까 이제 그 뭐죠? 그 방습 방수 처리, 방수를 하고, 바닥에다 방수를 하고, 내수 재료니까 타일 같은 게, 타일이나 돌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벽으로는 1m까지 올리라는 얘기예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수층이 이렇게 있으면, 방수층이 여기서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벽 1m까지 올라가가지고, 물이 보통 옆으로 튀니까, 1m까지는 내수재료를 써라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배연설. 이 배연설은 이제, 소방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주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하면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 환기시설 같은 거, 배연시설 안에서 이제 공기 환기 장치를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배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에는 뭐 웬만한 시설들은 다 들어가네요. 종교, 판매, 운수, 의료시설, 뭐 이런 시설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 이상이 이런 내용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뭐 하는 장소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이제 활동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하는 병원, 정신병원이라든지 뭐 요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대피라든가 이런데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는 자, 배연시설을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6층 이상인 경우에는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노이자 시설 같은 이런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에다가도 다 배연시설 장치를 해라 하는 내용이고요. 설치 장소는 거실에다가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되고, 또 안전시설 장치 중에 하나가 있네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2m 높은 부분에 여닫이로 있는 창문에는 이제 뭐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라. 외부 난간을 겹쳐서 설치하라.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거는 보고. 자, 그래서 건축물의 부위별 제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계벽이라든가 칸막이벽의 구조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벽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간 경계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칸막이벽이라는 건 실간, 홀간 경계벽 얘기하는데, 자, 그런 경계벽에다가는 차음 고조하라는 얘기죠. 차음 고조. 왜냐면 옆에 있는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위에 층에 있는 소리가 들리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안 좋은 사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웃 간에 또는 주변 옆 호실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어쨌든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음 구조를, 이런 경계벽이라든가 층간벽 같은 경우는 차음 구조를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건축물의 어떤 부분이냐를 한번 보면, 자, 뭐 이런 거죠. 우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얘는 세대 간, 가구 간 소리가 넘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고, 또 실간 유지할 때는 뭐 침실이라든지 기숙사의 침실, 병실, 교실, 자, 이런 부분은 각 거실 간의 경계벽에다도 차음 구조로 해라.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다가구주택보다 좀 낮은 단계인 거죠. 아까 기숙사나 쉐어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실 간의 경계벽을 두고, 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세대간, 요양시설 같은 건 호실 간 경계벽을 어떻게 하라? 자, 차음 구조로 해라. 또는 뭐 내화 구조로 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요 위층 바닥까지 닿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면상으로 봤을 때, 이가 1층이고 1층이라고 보면, 자, 보통 우리가 천장이 이렇게 있어요. 천장면이 있으면, 우리가 벽을 설치할 때 이렇게 천장까지만 설치해도 여기서 봤을 때는 설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서 소리가 위로 타고 넘어가지 않게 위에까지, 위층의 바닥판까지 맞닿는 구조로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층간 바닥 구조의 제한 대상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층간 바닥에 의해서 뭐 소리 때문에 또는 진동 때문에 뭐 다툼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법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떤 건축물의 층간 바닥재를 관련된 차음 구조를 해야 되냐라고 하냐 보면, 공동주택이, 단독 공동주택의 대부분, 우리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층간 소음을 위한 방지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죠? 이 공동주택에는 다세주택, 다가구주택 다 포함된 내용이죠. 그다음 다중시설, 고시원, 오피스텔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시설들은 쉽게 보면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쓰는 것들은 다 층간 소음을 위한 구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세한 그 내용들 기준은 국토부령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차면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 대지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가 있으면 가운데 대지 경계선, 여기가 도로죠. 서로 대지와 인접하고 있는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2m, 여기 2m, 각각의 2m를 떨어져서 2m가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는 요 사이에다가 1m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0.5까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법률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 경우 너무 붙어 있을 경우, 1m 붙어 있거나 2m 정도 붙어 있다고 칩시다. 서로 이웃 간에. 그러면은 창문 넘어서 바로 옆집이 보이겠죠. 그래서, 자, 내부가 보이는 만약에 창문을 설치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차면에서 설치하는 거죠. 뭐 차양장치라든가 노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쾌적한 그런 삶이라든가 또는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범죄 예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범죄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다가구주택, 다세주택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스 배관 같은 거를 타고 뭐 도둑들을 도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자, 범죄 예방 조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뭐 근생이라든지 또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이런 시설들도, 오피스 같은 경우도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한다는데, 자, 어떤 조치를 취한다냐면 그거 내용은, 자, 고통비용을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고통부에서 고시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우리 가스 배관에다가 1층부터 한 2층, 3층 정도 높이까지의 가스 배관에다가 이렇게 그 손을 잡지 못하게 이제 어떤 그런 못 같은 형태를 돼 있는 그런 가스 배관들이 있죠. 가스 배관을 하도 타고 이제 올라가니까, 자, 그런 것 중에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이 있네요. 그래서 지하층은 좀 더 약간 이 내용 중에서는 좀 중요하죠. 자, 지하층을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층의 형식을 뭐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지하층을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하라,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자, 지하철에서 50제곱미터 이상을 거실로 내가 설계를 해야겠다 또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50m 이상이면, 그러니까 지하에는, 자, 직통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은 2개 설치하면 되는데, 밑에처럼. 자, 직통계단 외에, 직통계단이 당연히 하나가 있어야 되고, 직통계단이라고 하면은 바로 피난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 외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는 얘기예요. 비상탈출구. 근데 비상탈출구는 직통계단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거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냥 직통계단 2개 설치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근데 직통 2개 설치하면 좋은데, 직통계단 2개가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직통계단 하나랑 비상탈출구를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고, 비상탈출구는 계단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사다리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환기통도 같이 설치하는 내용이고, 자, 거실의 면적이 만약에 지하층에 5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런 시설들은 어때요? 조금 더 강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잖아요. 뭐 수련, 숙박, 위락, 다중이용시설, 단란주점 뭐 이런 거.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비상탈출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직통계단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종 근생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 단란주점이라든지 뭐 공연장이 있나요? 공연장 같은 교회, 홍대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락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공연장이 있을 수도 있고, 당구장 이런 데도 지하에 조그맣게 소규모 설치할 때도, 노래장 같은 경우도 원래 술을 팔면 안 되는 노래장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단란주점이랑 같은 개념으로 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뭐 화재가 됐을 때 위험하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비상계단을 2개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하라는 이유는, 어느 한 부분에서 계단 하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계단 부분을 탈출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른 쪽에 있는 계단 또는 비상 탈출구로 탈출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경우에는 환기 설비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이거는 좀 규모가 있는 지하층인 거죠. 거의 3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경우에는, 자, 그 중에 하나, 피난 계단 중에, 지통 계단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두 개 또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어쨌든 하나 정도는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 설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피난 계단 뒤에 설명을 할 건데,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직통 계단에 문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화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 계단이죠. 계단실 안에 들어가면 좀 난전하고, 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실을 하나 더 통해서 들어가는 게 특별 계단이죠. 이런 계단을 설치해라. 왜냐면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급수전을 설치해라. 식수를 위한 급수전.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마 뒤에 좀 그림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잠깐 보면, 아이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그림으로 정리된 거를 보면, 자, 지하층 여기 3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환기통도 설치하고 직통 계단을 설치하라는 거고, 원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고, 직통 계단 위에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비상 탈출구 대신에 직통 계단 하나 더 설치해도 되는 거죠. 보통 비상 탈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은 거예요. 자, 이렇게 비상 탈출 같은 거죠. 근데 규모가 만약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급수전을 설치하고, 자,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자, 피난 계단 또는 계단 하나를, 이런 직통 계단이랑 비상 탈출구 외에 한 개를 피난 계단으로, 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계단인 거죠. 또는 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피난 계단, 특별 계단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개폐방화 뭐 이런 것들 양쪽으로 외부로 터치하시는 거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요 안쪽에 비상 탈출구 안쪽에 요게 요 사이즈를 뒤에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뒤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자, 비상 탈출구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75cm 이상으로 하고, 안에 불연전로를 마감하고 유도등을 설치하고, 또 요 이쪽으로 나가는 비상 탈출구 문이랑 이쪽으로 나가는 문 사이에 거리는 최소 3m 이상 설치하나요. 뭐 같이 설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서로 반대 방향에 보통 이쪽으로 하나 대피하고 이쪽으로 대피하는 게 맞으니까 최소 3m 이상, 자, 떨어뜨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뒷자음장에 나와 있죠. 비상 탈출구의, 자, 설치 기준을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상 설치하고, 높이, 그 탈출구 높이가, 문이 높이가 최소 1.5m 이상 되라 하는 거고, 피난 방어이 열리고 3m 이상 떨어지고, 또 사다리가 있는 경우에, 사다리 있는 경우에는, 사다리로 탈출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발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피난 통로, 유연업이나 아까 했던 것처럼 7.5m 이상 통로죠. 탈출구는 요 문을 얘기하는 거고, 문을 통해서 통로가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해 통로가 있는, 이런 경우에도 유연업이 7.5m, 그대로 7.5m죠. 그리고 안에는 불연제로 해라. 자, 그런 내용이고, 지하층의 거실의 설치 제한으로 보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에다가 반지하층을 설치하지 말아야, 지하층에다가, 자, 거실로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반지하로 했을 때 보통 침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경우에는, 지하층에다가, 지하층에다가 그걸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지하층에다 거실을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해당되면, 단독주택인 경우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또는 방제지구, 보통 상습, 가문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지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홍수가 나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홍수 피해로 인해서, 이제 그 지하층에다 만약 거실을 설치해서 생활을 할 경우에는, 이 피해로 이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법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이런 조치를 법으로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뒤에 보면 일단 요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장이 아마 피난이죠. 잠깐 쉬었다가, 자, 피난 규정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